도민의 소통 창구,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 바로 전라북도 의회죠.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전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대 전라북도 의회는 개원 이래 첫 여성 도의장이 선출됐고 또 더 나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전북 도민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의회 의장 국주영은입니다. 네, 의장님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참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당선이 된 이래 이후에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전화들이 와요. 네. 정말 기대한다, 잘해봐라.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사실 첫 여성 의장이 탄생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저는 우리 도민들이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저는 고스란히 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 정말 의회다운 의회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70년 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여성 의원들의 지위, 또 역할, 한계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는 의정 활동 기간 중에는 사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또 분야를 막론하고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정책 속에 사실은 약간은 성차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남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여성들은 이것들을 민감하게 또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또 바꿔나가려고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 의회 안에서 남성들로부터 차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때로는 약간은 또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은 정말 성실하게 내가 여성이다가 아니고 나는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여성 의원으로서 또 역할도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그동안 시의회를 거쳐서 또 도의회까지 입성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지방의회 경력을 다져오셨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또 많이 받고 계신데 좀 그동안에 쌓아온 소통 노하우나 이제 의장님만의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의정 활동하면서 정치인이 정말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민원이든 쉬운 민원이든 어쨌든 저는 일단은 착수를 바로 해서 쉬운 민원 같으면은 바로 어떤 결과를 알려주지만 굉장히 어려운 민원들 있잖아요. 왜 고질적인 네. 민원들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 피드백이 잘 되면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설령 민원 처리가 안 됐다고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제안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반영이 된다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도민들도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의원님의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초선 의원 때는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좀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처음 의원 활동하셨을 때랑 비교를 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달라진 점 있죠. 네. 처음 초선 때는 이제
의정 활동, 오로지 의정 활동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할까, 오로지 나만 이렇게 의정 활동 잘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왔고 또 이제는 의장이 되니까 우리 40명, 우리 저 빼고 39명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의정 활동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역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도 아마 이렇게 꾸준히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은 성장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12대 도의회에서 제시한 슬로건은요.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입니다. 이건 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힘의 원천은 도민의 신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께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12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뭔가 역량을 더 강화해서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랬을 때 사실 신뢰받는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강한 힘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견제 감시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의장님이 또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뤄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이제 다른 제도적인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해가고 있는데 제가 제 임기 내에 꼭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한번 뭔가 좀 초석을 한번 다져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의회가 지금 굉장히 좀 비좁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더 하나 생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공간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와서 이제는 도민들이 의회 들어와서 또 함께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통관을 만들어서 지금 도서관도 지하에 있는 도서관을 그 위로 올려서 도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전시관도 만들어서 도민들이 또 전시도 하고 또 와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과 이 안에서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 때 뭔가 초석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게 탄소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의회 건물을 정말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건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옥상에 일단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 효율 진단해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 것들 차단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탄소 중립 건물을 한번 만들고 싶다. 도의회 건물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민과의 소통 공간 또 탄소 중립 건물 우리 의장님 임기 안에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장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사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처음에는 뭐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공감이 가고 정말 그런 네.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계속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뭐 도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지방의회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올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인사권의 이 의회 인사를 사실 이제 집행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 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순환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의회 와서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저는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네.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사라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지원관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또 전문성이 확보돼서 더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인사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이 첫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한 인사였을까요? 네, 일단은 슬로건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의회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기능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또 여전히 의회 사무처 조직을 확대하거나 또 예산 편성권이 없는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인사권 독립이나 뭐 정책 부자관 뭐 지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 의회 인사가 인사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정원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 안에서 맞춰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인데 예산 역시 집행부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반쪽짜리 뭐 지방자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방 의회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또 과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이 또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상설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시간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구상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저 누구 못지않게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뭐 예결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조례 이제 만드는데 이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이제 외부 뭐 제주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 거기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지방 의정 연수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의뢰해서 이제 계속 이 교육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 의회 내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방 소멸 관련한 것, 그다음에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강사를 불러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참 이 질문은 늘 도의장에게 또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전라북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감시 견제가 좀 미흡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뭐 도지사나 저희 37명이 민주당의 어떤 공당의 어떤 그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니까 뭐 감시를 소홀히 하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쭉 보면은 우리 도민들의 이익하고 다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가치 이것이 도민들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같이 갈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장님은 이 의회와 집행부 바람직한 관계는 좀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이제 수레바퀴 있죠. 수레가 있으면 그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네. 그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르는 새 양날개를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레바퀴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를 우리 전라북도 발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바퀴가 뒤틀리거나 이 새의 날개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균형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발전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 방향성이 도민의 행복으로 맞춰진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도의회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 불명예를 안고 물러난 몇몇 도의장들의 그런 모습을 봤던 도민들로서는 또 의장님께 거는 기대가 더 커질 네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이 계속 해오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당선이 되니까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굳이 꼭 여성이 아니었어도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자기 반성과 그리고 검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이 또 제가 여성인 제가 또 당선이 돼서 더 이제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어떤 자기 검열을 통해서 또 과거에 우리가 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 통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께 신뢰 받으면서 정말 또 의회 내에서는 또 품격 있게 또 품격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라북도의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요,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또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9년 1월에 전라북도와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도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모두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관광문화재단, 그리고 군산의료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12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인사청문회 이 기관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고 또 제 공약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전달을 했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이번 달 다음 주 6일인가요? 6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예, 9월 6일 날 재협약을 지금 맺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대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확대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그러한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어쨌든 그렇게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임용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애초에 뭐 후보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도덕성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칫 이것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 전에 어쨌든 큰 것들은 그 전에 걸러내고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은 이제 일단은 5개 기관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4개 기관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네. 요거는 차후로 미루자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의장님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 또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은 지난 20년간 여성의 고용률은 4.6%로 굉장히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여성의 평균 임금도 남성의 68% 수준이고요. 반대로 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5%로 남성의 29.4%와 비교하면 15.6%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결국은 저는 어떤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성 노동 정책 대안을 찾고 또 제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한번 정말 써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의장님 오늘 말씀처럼 또 전북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 염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대 의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12대 의회는 정말 도민들이 훗날 참 의회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의 크기만큼 도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지역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가야 할 길을 가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